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즐겨 듣던 사연 프로그램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지금은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말솜씨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싶어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초반 때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만 하다 보니 그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첫 연애에 가까웠죠.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20대 초반부터 만나다 보니까 입대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 그리고 취업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군대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는데 고무신에서 꽃신을 신고 서로 아껴주며 만나와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과는 정말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정한 성격에 자기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던 시점은 남자친구가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오빠, 이번에 복학한다고 했지? 아니, 이번에 복학을 좀 미루고 행정고시를 준비해보려고 해. 그래도 대학은 미리 졸업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냥 빨리 보고 공무원 된다고 생각하면 대학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도 알잖아. 나 공부 잘하는 거. 왠지 한두 번이면 붙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행정고시가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내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에이, 자기 나 몰라? 내가 제대로 준비하면 다를 거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니까 2, 3년 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빠의 뜻이 그렇다면 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아무래도 중요한 시험 준비하는 기간에는 자주 못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서운해할 수도 있어. 알지?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하는 거야. 졸업하고 나서 안정적인 직장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무원이 가장 나은 직업인 것 같아. 염치 없는 소리지만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해줄 수 있지. 열심히 준비해봐. 남자친구가 실제로 대학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는데 반대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이후 시험 일정을 알아보더니 문제집도 하나씩 사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첫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오빠의 말대로 저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사랑을 이어왔어요. 또 시험을 준비하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먼저 취업을 나갔던 제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해주고 또 공부하면서 필요한 책들도 많이 구매해 주었어요. 오빠가 시험 준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행정고시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공부하는 건 남자친구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을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서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2년에서 3년까지는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저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첫 시험이 있던 날 남자친구는 잘 보고 오겠다고 들어갔지만 나왔을 때 표정은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물어보기는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음식점에 갔고 그날은 아무렇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2달 뒤 결과가 나왔을 때 첫 시험에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점수를 보고 나서는 더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점수가 조금 모자랐다면서 내년에는 꼭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쉽게 됐어. 조금만 더 잘 봤으면 붙었을 텐데. 이 점수면 그래도 첫 시험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음 시험 때는 왠지 붙을 수 있겠는데?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빠가 열심히 한다면 다음번에 붙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다 자기가 옆에서 내조해준 덕분이지. 도시락도 싸주고 또 종종 나 용돈도 주잖아.
오빠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게 맞지. 1년 정도 더 두고 보고 내년에 시험 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번 한 해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폴더폰으로 핸드폰도 바꾸려고 해. 아, 그러면 아예 전화나 문자밖에 못하겠네. 그렇지. 나는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잘 안 쓰고 집중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보고 싶어. 자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있어서 내가 폴더폰으로 바꾼 거야. 알지? 아마 없었으면 아예 사용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까지 마음먹었으니 내년에는 정말 붙겠는데?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렇게 남자친구는 정말 1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봐도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저희의 데이트 장소는 항상 독서실 아니면 잠깐 만나서 저녁을 먹는 걸로 끝내야 했지만 본인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때는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험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매번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쉽다. 그냥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난 내가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떳떳할 때 하고 싶어. 나도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처음에 누가 크게 시작해 작게 시작하는 거지. 그런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시험 결과 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내가 근사하게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결혼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일단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조를 해주는 건 결혼을 해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다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떳떳할 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직장에서 그리고 남자친구는 고시원에서 그렇게 지내며 서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며 알콩달콩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종종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이었거든요.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대로 두 번째 시험을 기다려보기로 했죠. 태연 씨는 행정고시 준비한다 그랬나? 이번이 두 번째 시험이지? 근데 시험이 끝나도 연락이 없네. 혹시 떨어져서 연락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는 원래 그런 문제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거든.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근데 너는 언제쯤 태연 씨랑 결혼할 거야? 계속 시험만 기다릴 건 아닌 것 같고. 둘이 그래도 졸업하기 전부터 만났으니까 꽤 오래 만나지 않았어? 슬슬 결혼할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은 오빠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주려고. 야, 너무 헌신하면서 잘해주지 마. 나중에 시험 붙어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려 그래. 에이, 오빠는 그럴 일 없어. 지금도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오빠가 오히려 더 헌신적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그래? 뭐 두 사람의 일이니까 뭐. 그나저나 행정고시 하니까 혜민이 알지? 걔도 시험 준비한다더라? 혜민이가? 걔도 공부 잘했잖아. 예전에 몇 번 연락했었는데 잘 지내나? 걔네 집안이 좀 빵빵해? 시험 준비도 엄청 편하게 하지. 매달 용돈 받으면서. 진짜 대단한 집인가 보네. 용돈까지? 뭐 너희 집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걔네 집도 장난 아니더라고. 친구와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긴 했지만 사실 친구의 말을 듣고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관해 생각이 있는데 저만 조급한 것 같고 따로 남자친구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니 제가 너무 앞서갔다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친구의 말을 들으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잡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시험이 끝나고 온종일 연락이 안 되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야, 왜 이제야 연락해? 시험 보고 나왔어? 자기야, 시험? 봤지. 술은 어디서 그렇게 마셨어? 결과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난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사실 행정고시라는 게 단기간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래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자꾸 잘 안 되니까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너한테도 미안해. 나는 오빠가 행정고시에 합격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오빠면 되는 거야. 일단 오늘은 쉬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두 번째 시험을 잘 못 봤던 남자친구는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오빠를 위로해 주었어요. 사실 행정고시 시험이라는 게 한두 번 본다고 해서 바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본인이 휴대전화까지 바꿔가면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 진지하게 다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었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의 뜻은 확고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 시험이라서 선뜻 관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오빠가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오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준비해보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가 뜻이 있다면 계속하는 걸 지지해줄 수 있지. 하지만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온 이상 이대로 안 하는 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힘들겠지만 내가 성공하면 다 꼭 갚아줄게. 1년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어? 당연하지. 자기가 공부에 대한 뜻이 있다면 계속 해봐.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에게 해달라고 하는 건 거의 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마음도 편했거든요. 그 뒤로도 저는 회사로 출근하고 남자친구는 독서실로 출발하는 게 3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는 이번 시험에는 꼭 붙을 수 있길 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벌써 내일이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오빠 응원하니까 열심히 보고 와. 당연하지. 우리 이번 시험 끝나면 내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시험 잘 보고 와.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꼭 결혼하는 거다? 당연하지.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보고 올게. 저에게 프로포즈 하겠다고 하던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이 사람도 저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게 기뻐서 결과가 어떻든 결혼은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차기 시작했고 부모님들도 언제쯤 결혼할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시원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준비하더라도 제가 내조를 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결혼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다리던 시험날이 되었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던 남자친구는 결국 세 번째 시험도 붙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2달 뒤 결과가 나왔을 때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도 어떤 위로를 해주어야 할지 몰라 등만 토닥거려 주었는데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이제 현실을 봐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안타까웠지만 이런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곧이어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에 대한 뜻을 말해주었는데요. 자기 말대로 시험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준비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자기만 괜찮다면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오빠와의 미래 그리면서 내가 오빠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시험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고 취업도 천천히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오빠는 능력 있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일단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나도 일자리 한번 찾아볼게. 시험에 떨어진 건 아쉬웠지만 남자친구가 양가 부모님과 찾아뵈면서 인사도 나누고 취업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니 저도 남자친구를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공부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 의지를 가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옆에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고시원에서는 나와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빠도 취업할 건데 고시원에서는 나오는 게 어때? 아, 그것도 괜찮지만 익숙해져서 나중에 우리 결혼할지 구하면 그때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되지. 그러고 보니까 오빠 고시원은 이름만 들어보고 근처도 못 가봤네. 아무래도 그렇지. 외부인 출입은 안 되는 곳이니까. 그래도 우리 곧 결혼할 건데 뭐가 문제야. 앞으로 더 많이 보면 되는 건데. 그치. 미래 생각하면 뭐 괜찮지.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두 분께서는 이미 남자친구를 알고 계셨어서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집도 한 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집 갈 때라도 한 채 해가는 건 어때? 그럼 태연 오빠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걸?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 에이, 괜찮다. 시험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했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봐온 태연이는 믿을 만한 애니까 결혼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집이 부담스러우면 식장 비용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니? 그건 그렇죠. 아빠가 아시는 곳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할까요? 최근에 생긴 곳이라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던데. 나중에 상견례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얘기해봐라. 네, 아버지, 그럴게요.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한동안 취업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던 남자친구가 면접도 잘 보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취업이 더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왜? 요즘 연락이 잘 안 와? 이력서는 계속 넣고 있지? 아무래도 학교 공부도 마치지 않았고 내가 다른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안 되나 봐. 그래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오빠를 알아주는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계속 준비하던 시험을 다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시험 준비를 다시 하려고? 주변에 보면 5번도 넘게 시험 보는 사람도 있던데 이 정도 점수면 사실 조금만 더 해도 될 것 같거든. 아, 그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아마 공무원 준비 안 해봐서 말해줘도 잘 모를 거야. 그냥 간당간당하게 떨어졌어. 진짜 주변에서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나도 그렇고. 저는 남자친구의 점수를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깝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몇 점을 맞았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또다시 시험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그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 이후로는 제가 생활비도 보내주고 고시원비도 종종 내주다 보니 금전적으로 또 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려고? 결혼 준비하면서 나도 시험 준비 다시 해볼게. 오빠, 결혼 준비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알지? 결혼하면서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넉넉하게 기간 잡고 준비하면 되지. 자기랑 결혼도 하고 싶고 시험도 준비하고 싶단 말이야. 오빠한테 부담이 오히려 많이 될 텐데 한 가지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니야. 이번에는 꼭 붙어볼게.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하고. 화끈하게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그게 가능할 일일까 싶었지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주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제가 더 많아서 남자친구에게 일정이 생기면 그때 미리 말을 해주겠다고 한 뒤 양가 부모님도 뵙고 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결혼 준비에 대해서 남자친구도 협조적이었고 시험도 잘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만나서 근황을 나누던 중 시험을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 중에 혜민이라고 알지? 걔도 이번에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다더라고. 아, 그래? 걔 공부도 잘했잖아. 아, 경쟁자가 한 명 늘어났네. 걔도 2-3번 정도는 본 것 같던데 오빠랑 준비하는 기간도 비슷해. 아, 그래?
뭐 잘 준비하겠지. 뭐 그나저나 우리 상견례 식당은 어디로 할까? 내가 리스트 알아왔어.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알아봤어? 당연하지. 꿈에 그리던 자기와의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급하게 말을 돌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저랑도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였고 오며 가며 인사만 나누던 사이라 그 뒤로는 딱히 이야기할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뜻을 따라주셨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정보를 얻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도 이번에는 굳게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도 잘 안 되고 항상 공부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면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본인의 일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행복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굳게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진 일이 생겼거든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수민아, 너 지금 자? 내가 지금 로데오 나와 있는데 여기 너 남자친구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태연 오빠는 잔다고 해서 내가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잘못 본 건가? 분명히 태연 오빠 같았는데. 아니야.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나가서 뭘 하겠어. 그렇지? 게다가 여자랑 있었으니까 아니겠다. 내가 잘못 봤나 봐. 미안해. 쉬고 있는데. 잘 쉬고 다음에 얼굴 좀 보자. 친구의 말이 왠지 찝찝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기럴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뒤에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해주었을 때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오빠, 내 친구 지혜 알지? 걔가 얼마 전에 로데오에서 오빠 봤다더라? 나를? 어디서? 언제? 뭐야, 왜 그렇게 당황해? 진짜 밖에 나갔었어?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난 당연히 공부만 하고 있는데 나를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빠 다시 시험 준비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 그 뒤로는 별말 없었고? 무슨 말? 내가 아닐 거라고 하니까 그럼 본인이 잘못 봤던 것 같다던데? 그치? 그 친구가 잘못 본 거야. 그날도 내가 공부한 거 사진 보내줬잖아. 그때 당시에 문제 삼지 않았으니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니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여자의 촉으로는 뭔가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결혼 준비로 바쁘고 남자친구가 보내주는 사진으로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풀어주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은 매일 보내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8년을 만나온 사람인 만큼 믿고 괜히 의심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터치하진 않았어요. 의심은 계속되었지만 괜히 이걸 들춰봤자 저만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평상시에는 결혼 준비도 잘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그 뒤로는 또 신경을 쓰지 않던 중 친구랑 대화하다가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물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다시 본다고? 그럼 결혼 준비는? 이번에 오빠는 행정고시 준비 다시 한다고 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지 뭐. 그 오빠도 진짜 대단하다. 너도 다른 면으로 대단하고. 그러면 계속 고시원에 계신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집 구하면 합치자고 했는데 뭔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네. 오빠한테 매달 용돈도 주고 결혼 준비도 혼자 다 하는데 그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괜찮아?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근데 좀 뭐랄까 예전에 비해 싸한 느낌이 계속 드는데 혹시라도 오빠가 마음이 변할까봐 무섭긴 해. 우리가 적게 만난 것도 아니고 사실 예전에 네가 밖에서 오빠 만났다고 했을 때 물어봤거든. 근데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 에이, 그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 잘해야지. 친구의 위로에 괜찮아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연락하는 횟수나 만나는 날도 짧아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신경을 쓰면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할 것 같아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도 지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용돈을 요구하는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긴 한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혹시 용돈 좀 미리 줄 수 있나?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세 번째인데 오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부담돼. 나 시험 준비하느라 잘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나중에 시험 붙으면 호강시켜준다니까. 아니, 오빠 그게 벌써 몇 번째인데. 이번에는 진짜 어려워. 아니, 이럴 때 남자친구 기살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나랑 결혼한다며 미리 내조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보내준 돈이 얼만데 저렇게 말하나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게다가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랑은 만날 시간도 없고 친구들은 만날 시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 와서 저에게 사과하니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답해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니 시험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해에는 정말 시험을 통과하더라고요. 자주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한 달 정도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고 저도 뜨문뜨문 만나며 저녁만 먹고 들어가더니 제대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4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며 이날만을 꿈꿔왔는데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오빠 정말 축하해. 4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결혼식만 남았네. 전에 호강시켜준다는 말 이제 지켜야 한다. 시험은 내가 준비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신났어? 아니, 기쁜 날이니까 오빠 축하해주려고 그런 건데 기분 상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럼 오늘 축하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오늘은 좀 피곤하네. 친구들도 자꾸 오라고 난리고. 자기랑은 다음에 저녁 먹어도 되지? 그래도 나랑 같이 저녁 먹고 가주지. 나도 오빠 시험 합격한 거 많이 기다렸고 축하도 해주고 싶은데. 아니면 나도 오빠 친구들을 보러 같이 갈까? 거길 네가 왜 같이 가?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끝나고 보러 갈게.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 저는 바보같이 남자친구를 보내주었어요. 솔직히 시험이 끝났으니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겠지 하는 마음에 서운해도 참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시험 때문에 그런 거겠지, 힘들었겠지 하며 정작 제 감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시험에 합격한 뒤로는 얼마 남지 않았던 결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청첩장도 나왔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전해주어야 하는데 계속 회피하기 바빴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 고시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김태현 씨 있나요? 아니요. 그 청년은 작년에 나갔는데 시험 붙은 거 아니었어요? 시험은 올해 붙었는데 작년에 나갔다고요? 네, 웬 여자랑 같이 와서 나간다고 짐을 싹 빼가던데. 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 계좌로 용돈과 고시원비에 보태라고 돈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배신감은 물론 여자랑 같이 왔다고 하니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죠. 오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지. 왜? 지금 바쁜데 나중에 통화하자. 오빠, 고시원 방 뺐어? 응.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해서 얼마 전에 시험 붙고 뺐지. 내가 방금 사장님이랑 대화해보니까 작년에 뺐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동안 내가 보내준 돈은 어디다 쓴 거야? 아니, 지금 바쁘다니까 왜 전화해서 따지고 있어. 그리고 네가 거길 왜 가? 남의 사생활까지 왜 간섭이야? 우리가 남이야? 당장 다음 달에 결혼할 사이인데 남이라고?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서 한참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카페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듣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혜민이, 네가 왜 오빠랑 같이 와?
네가 지금 보는 그대로야. 우리 사귀고 있어. 뭐라고? 지금 둘이 사귄다고? 시험 준비하면서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미안해, 너한테는. 그게 지금 8년 만난 사람한테 할 소리야? 야, 너만 기다린 게 아니라 혜민이도 내 시험 뒷바라지 해주면서 기다렸어. 착각하나 본데. 난 애초에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수민아, 미안해. 우리 대학 시절에 깊게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도 사실 태연 오빠 좋아하고 있었어. 시험 준비하면서 서로 공감되는 게 있으니까 끌렸던 거고 넌 자주 만나지도 못했잖아.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였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8년을 만나왔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는데 제 시간도 아깝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더 들어줄 필요 없이 헤어지면 되겠네. 내가 바라던 바야. 똑똑해서 그런가 말은 잘 통하네. 둘 다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잘 살아. 이 쓰레기들아. 뭐? 쓰레기? 너 지금 혜민이가 누구 딸인 줄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너는 용돈이랑 고시원비 고작 그 정도였지. 혜민이는 내 집까지 구해주고 거기다 내 조까지 탄탄하게 했던 사람이야. 너같이 밥벌이 겨우 하고 사는 거랑 다른 사람이라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본데 내가 허덕이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거든? 내가 너한테 다 공개하지 않은 건데 단순히 씀씀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네. 이래봬도 내가 물려받을 재산만 100억 대는 훨씬 넘어. 어느 집안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 기업이랑은 연관이 안 되었기를 바랄게. 말 다 했으면 간다. 예전부터 알았지만 거지 근성은 여전하네. 뭐? 100억 대? 진짜야? 난 누구처럼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안 쳐. 더 할 말 없으니까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식장 취소 비용은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알지? 청구할 건 따로 메시지로 보낼게. 솔직히 처음에 혜민이와 등장했을 때도 어이가 없었지만 집까지 구해서 둘이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은 정까지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대화를 하러 가기 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혹시라도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정까지 다 떨어뜨려주니 홀가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청첩장을 나눠주었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같이 정리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마음 정리를 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예전부터 감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슬프긴 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다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청구비가 폭탄으로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 꽤 큰 곳으로 하려고 비싼 곳에 예식을 잡아두었거든요. 그만큼 취소하고 나서 손해를 본 금액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며 전화와 문자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손해를 본 금액만 문자로 보내주니 더 난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건 넌데 잠시 한눈에 팔았어.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미 식장도 취소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아빠도 너한테 엄청 실망하셨던데. 돈 많은 사람 좋으면 혜민이랑 살면 되잖아. 아니야, 나한텐 너밖에 없어. 진짜야. 그동안 걔가 나한테 입에 발린 말로 계속 유혹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걔네 집이 돈 많다는 걸 알고 너가 접근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자산이 있다는 얘기 듣자마자 나한테 붙는 거 보면 돈에 미치긴 미쳤구나. 박쥐도 아니고 이곳저곳 붙어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돈 보내. 손해본 게 얼만 줄 알면 너 기절하겠다. 내가 그동안 쌓은 정이 있어서 그나마 봐준 거라 그 정도지. 다 청구하면 그 금액의 절반도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좋았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나 이제 공무원이야. 게다가 5급인데 이제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나 믿고 다시 잘 해보자. 미안한데 네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봤자 내가 달에 받는 임대료보다 훨씬 적어. 난 이 돈으로 평생 여유롭게 살 테니까 넌 너대로 잘 살아.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남자친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상처를 받은 만큼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발이 넓은 편이라 분명히 이 이야기가 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파혼했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 혜민이까지 데리고 오더라. 둘이 3년을 만났대.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 뺨 한 대를 못 치고 온 게 후회가 되긴 하는데 괜찮아. 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몇 개 말해주니까 바로 표정 창백해지던데? 야, 혜민이도 그럼 돈 보고 만난 거네. 집도 구해주고 용돈도 줬다는데 나한테 쥐꼬리만큼 해줬다고 혜민이보다 못하다더라고. 잘 헤어졌다. 진짜 너가 그동안 헌신한 거 생각하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안 그래도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 중인데 뭔가 코를 제대로 밟아주고 싶단 말이지. 일주일 뒤에 동창회 있잖아. 거기에서 얘기해버려. 동창들은 니네 둘이 다 결혼할 줄 알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동창회 날을 기다리면서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날 가서 파혼 소식을 제대로 알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제가 8년 동안 만난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미리 옷도 사두고 일부러 차를 바꾸려고 했던 시즌이라 남자친구가 꿈의 차라고 외치던 외제차도 하나 끌고 가기로 했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 배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당일날이 되고 당시에 졸업했던 친구들이